되겠습니까? 국기원이 넓은 태평양 바다에 침몰하게 됩니다. 광순구요. 광순 알려줘. 그래 나와. 그래 나와. 지금 야 존나 새끼들아. 야 개새끼야. 아니 야 때리고. 지금 내인데 시비 거는 거야? 아니 내가 아버지는 두기한 이문택이가 이문택! 문 열어! 이문택 나와라! 이문택! 나와라! 이문택이 와서 지금 이 사이를 자 이문택! 이문택이 왔어 이문택이 야 형해봐! 자,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현재 태권도의 성지 국기원에서 펼쳐지는 세계 최고의 똥물 이사회를 중계가 아니라 이제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오늘 6월 15일입니다. 참 이게 국기원이 3년마다 이거 지금 이게 뭐 똥물을 던지는 게 이제 어떤 관행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쓰레기! 들어라! 쓰레기 들어라! 아이씨, 빨리 가! 야! 그리고 이제 3년이 지난 오늘 이제 특수법인 이제 2기의 어떤 이사장이 이제 3기. 그러니까 이사장이 내일로 이제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3기가 이제 출범을 앞두고 이제 새로운 이사 지금 총 재적 이사 25명 중 현재 12명 이사가 있는데 한 약 한 8명 13명 이사 중에 일부 이사를 오늘 선임하는 날이잖아요. 최대로 11명. 11명 정도 적으면 오늘 9명까지도 할 이제 오늘 안건이 주 내용인 오늘 그거하고 이사회가 이사장 선출이었죠. 이사장 어떤 신임 이사장 이제 특수법인 3기를 이끌어갈 이사장을 선출하는 어떤 선출하는 자리인 그렇죠.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사회인데 어떻게 예상대로 예, 이미 이 오늘 이사회는 둘 중에 하나는 될 것이다. 뭐냐면 성원이 안 되거나 아니면 파행되거나 둘 중에 하나는 이미 예견이 됐었어요. 오늘은 오현득 원장 입장에서는 이사회가 무산되는 거를 오현득 원장 입장에서는 당연히 바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시민단체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그 구호를 보면 오현득 원장 이름은 아예 거론조차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알만한 사람들은 이번 이사회 오늘 같은 이 똥물 이사회 무산이 어떤 측면에서 정치적으로 이루어졌는가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것이다. 특히 이제 특징적인 장면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일부 이제 그 한 나이가 한 70 이상 된 태권도 원로들이라고 해야 되나 뭐 하여튼 뭐 동원됐다고 해야 되나 뭐 이분들이 여기서 이제 막 하다가 원장실로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전체적으로 오늘의 이 집회 시위 내지는 이 파행을 코디네이터 했던 어떤 한 사람이 원장실 쪽으로는 가지 마라. 그냥 이쪽에서만 계속 하셔라.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장실로 가다 하던 사람이 사전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디까지 선을 건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거기서 말다툼이 일어났죠 또. 그래 이게 왜냐면 오늘 초반에 이게 사람이 이게 딱 하니까 이게 또 처음인 사람들에게 딱 건드니까 같은 편끼리 또 싸우는 그런 약간 좀 좀 코미디죠. 코미디가 좀 벌어졌던 거고. 오현득 원장 입장에서는 그 홍문종 이사장의 최측근인 김철기 씨가 부이사장이 되는 것 반대하죠. 왜? 자기 위에서 원장을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오현득 원장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고 이 시민단체를 자처하거나 시민단체에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이 신규 이사 선출과 관련해서 거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저는 참 아까 좀 외국인 어린 특히 유럽 쪽에 어린 친구들을 중심으로 한 국견 방문객 이들은 여기에 성지순례로 온 거거든요. 그렇죠. 세계 태권도 지금 여기잖아요. 태권도 성지인 국기원에 성지순례를 왔는데 오늘 지난 3년 전에도 그랬지만 오늘도 이 어떤 희한한 광경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똥물을 던지는 타이밍이 참 그 어떤 애매한 타이밍에 던졌어요. 제가 그 바로 제 앞에서 터졌는데 네. 그 어떤
좀 너무 그 어르신께서 그냥 흥분한 나머지 세상 또 아무도 없는 데를 저하고 저 연합뉴스 TV인가 있는데 쪽을 갑자기 던져가지고 깜짝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좀 이 세계 태권도 본부 아닙니까? 이게 누군가는 이거를 방조하고 누군가는 이를 꾸미고 그렇죠. 이거 누군가는 이를 또 실행하고 이게 결국은 태권도를 이해한다는 사람들이 이게 해서 될 일이냐?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들이 어떤 지점들이 있냐면 오늘 김덕근 씨가 그 이민택 그 이사에 대해서 이게 이민택 이사는 이제 와가지고 원장실에 있었거든요. 이민택 나오라고 전밀중 관장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민택 회장을 막 공격을 했다 이거죠. 이건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인 어떤 그 행위다. 왜냐하면 그 지금 알려지기로는 그 이민택 회장 지금 서울시가 관리단체가 지정이 됐단 말이에요. 이민택 전 회장이죠. 이민택 전 회장 쪽에서 국기원 차기 이사로 상당수의 그 서울시 관련 인물들을 그러니까 서울시 관련 내지는 서울시와 굉장히 가까운 인물들을 이사로 추천을 하고 그 반대급부로 국기원을 커버해주겠다. 뭐 이런 이제 뭐 딜이 있었다는 소문, 뭐 이런 제안이 있었다는 소문은 사실 있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에서 보면은 오현득 원장의 입장에서는 이 서울시계 혹은 이민택계를 끌어안았을 경우에 10월 달에 자기의 연임 논란이 일 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신에 대한 연임이 연임이다 연임이 아니다를 판단할 때 아주 어떤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문화체육관광부나 이쪽에서는 그 서울시협회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이민택 회장 라인에 대해서 상당히 그 지금 그 압박을 하고 있는데 국기원에서 오현득 원장이 이 카드를 받아들인다 했을 경우에는 오현득 입장에서는 자기도 좀 그 불리해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 사실 이미 예견이 돼 있었어요. 그런 이제 소문이에요, 소문. 근데 떠돌았는데 결과적으로 오늘 김덕근 씨가 오현득 씨는 공격하지 않으면서 왜 떠나는 이사장이 하루를 남겨놓고 이사하고 이사장 선출에 개입하는 건 잘못이고 12일을 남겨놓고 원장 선출하는 건 그럼 잘한 거냐? 이건 맞는 거냐라는 의문이 충분히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현득 원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떤 얘기가 없이 홍문종 이사장을 공격하다가 다시 이민택 이사를 공격하는 이 전법을 구사했단 말이에요. 이건 상당히 정치적으로 고도의 행위다. 그러기로 해서 오현득 씨의 어떤 부담을 덜어내주는 듯한 이런 행위를 보였다 지금. 때가 되면 이 시민단체를 자처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이용하고 너무 많이 키워주고 저 사람들 밥 먹으면서 영웅심리인지 어깨에 뽕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3년 후에도 아니면 3개월 후에도 또 저럴까. 저런 사람들이 계속 이 국견 언저리에 다니면서 저런 그 태권도를 개혁하고 발전시킨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미명 아래 저렇게 행동하는 거 참 불성사납더라고요. 저는 오늘 궁금한 게 국기원이 이러한 소요 사태 파행을 의지만 있었다면 막지 않았을까 싶은데 과거의 경우에 이런 시위라든지 있으면은 셔터를 다 내리고 기시민을 그렇죠. 총동원해서 이 진을 쳤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어떤 의지만 있으면 이 강남 경찰서에 요청을 해서 아까 좀 업무 방해 이거를 다 이 출입구를 봉쇄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없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오현득 씨가 원장이 되던 6월 3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모든 문을 다 잠갔어요. 저쪽으로 들어오는 그 휴게실 라인 쪽에 문만 하나 열어놨었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이미 복도에 뭐 이렇게 쫙쫙 이렇게 사람들이 도열을 그랬어요, 그날. 예. 근데 문제는 그날은 시민단체가 동원이 안 됐죠. 왜냐하면 시민단체들이 그날은 안 나왔어요. 그날은 상당히 조용히 이사회가 이제 진행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게 이미 예견이 돼 있어서 물론 국기원 측의 설명은 그렇게 준비를 했으나 이미 관련자들이 국기원 내부로 진입을 해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죠. 하지만 국기원이 이사회 한두 번 합니까? 더군다나 이 소문이나 이 상황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게 아닌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핑계다. 아니죠. 떠나는 홍문종 이사장 개쪽 준 거예요. 그렇죠. 홍문종 자, 이사장 개쪽 준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 홍문종 이사장도 성질이 보통 성질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 사선 출신이고 네. 나름의 친박이면서 진박에 속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살아있는 권력의 어떤 힘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뭐 나름의 자기가 선의를 베풀었던 그 쪽에서 추측한데 거기에서 또 자기의 마지막 그거를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홍문종 이사장 생각하기로는 아이씨 원장 시켜줬더니
나를? 자, 여기에서 이제 소위 응징 내지는 복수 보복을 할까? 저는 어느 정도 좀 뒤끝을 장렬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홍문종 이사장은 팽을 당한 겁니다. 개 쪽을 당하면서 팽을 당한 거예요. 아마 뒤끝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제가 봤을 끝은 때는. 예상을 어떻게 합니까? 글쎄요. 지금 누군가는 지금 국회의원 곧 임기가 압수수색을 내일까지거든요. 네. 어, 임기를 하루 앞두고 할 수 있는 이사장의 그 어떤 권한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뒤끝이 뭐가 있어요? 원장을 해임시킬까요? 가령 오늘 자기를 포함해서 7명으로 긴급이사회를 소집해가지고 모처에서 소집해가지고 원장 해임 안건을 올려서 동의를 받아가지고 통과시킨다 라고 했을 경우에 홍문종 이사장 입장에서는 데미지를 더 받지 않을까요? 지금 보통이 이미 아니어서. 제가 생각한데 이미 지금 현 원장은 이사장한테 가서 본의 아니게 이렇게 돼서 사과를 하러 가지 않았을까 저는 추측이 되는데요. 뭐 지금 모처에서 홍문종 이사장하고 김철기 감사가 부이사장을 노렸던 김철기 감사하고 아마 좀 회동을 하지 않을까. 거기서 어느 정도 그렇죠. 그래서 네. 어떻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하자라는 얘기가 나올 것 얘기들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저는 아무튼 이유를 불문하고 이 어떤 소요 사태 또는 이 파행을 통해서 국견의 또 대외적 이미지 오늘 이 대한민국의 어떤 소위 말하는 중요 어떤 방송사들이며 일간지 다 왔습니다 여기에서 아냐 다를까 어떤 이 태권도 어떤 지금 성지라고 하는 이 국견의 민낯을 여실히 이걸 드러냈고 또 오늘 그게 아마 언론 지상에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홍문종 이사장의 뒤끝 장렬이라든가 아니면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어떤 이 사태를 바라보는 입장이라든가 이런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안타까운 건 이런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소한 태권도계의 그 식자층이라는 사람들이 물론 저는 많이 못 배워서 그렇긴 한데 지켜보고 관망하고 비웃고 있고 이러는 사이에 스스로를 시민단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벌임으로 인해서 결국 오연득 씨에게 더 큰 득이 될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은 반복되지 않겠나. 그리고 저 시민단체라고 하는 사람 저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회하고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이걸 하고 싶은 사람들도 이거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은 사람들이 더 하기 싫은 거야. 그 무리에 섞이기 싫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우리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이제 그래서 태권도계 너무 지나치게 오피니언 리더가 없다. 예. 이 오피니언 리더가 이런 어떤 좀 파국에 뭔가를 딱 칼럼 하나라든 아니면 뭔가 목소리 하나로 어떤 반향을 일으키고 좀 뭐 거기에 좀 같이 고민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태권도계의 오피니언 리더가 과연 있는가? 참 저는 그게 안타깝고 반성을 합니다. 네. 자, 정리하실까요? 아무튼 지금 저희가 뭐 이런 딱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오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저희가 3년 만에 국기원에서 이 씁쓸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참 이 국기원 대체 과연 그들만의 어떤 제국으로 그대로 놔둘 것이냐 아니면 태권도인들이 어떤 좀 계속해서 제가 어떤 긴급구조가 탄생한 배경이 이런 겁니다. 그들만의 어떤 제국, 그들만의 리그 어떤 기득권층들에 의해서만 되는 것들을 그 어떤 가능한 것은 어떤 민초 아니면 그냥 그 어떤 좀 평범한 나는 저기하고 전혀 다른 무리라고 생각할 때 지금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떤 일반 정말 나는 민초로 가지만 그분들이 관심들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과연 여기에서 이렇게 버젓하게 벌건 대낮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지 저는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저희 긴급구조 호해입니까? 호해가 될지 아니면 뭐 하겠지만 아무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사회 때 다시 오죠.